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김인성입니다. 자, 현재 XRP,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1.37% 상승한 3,100원 정도쯤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근데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급등이 나온 이후에 횡보하다가 여기서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저점 깨고 급락이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V자로 반등이 나와서 직전 고점 돌파해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어쨌든 직전 저점 자리 부근에서 다시 한번 저항받고 하락하면서 약간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어쨌든 직전 저점 깨고 내려가지는 않고 다행히 이렇게 쌍바닥 형태를 만들면서 반등을 하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지금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 오히려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만 보면요. 자, 그럼 지금 자리에서는 뭘 보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가격 전략까지도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전일 미국 시장 분위기부터 먼저 좀 살펴볼게요. 자, 전일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FOMC 회의를 앞두고 전 지수, 그러니까 3대 지수 모두 약세로 마감이 됐거든요. 자, 그러니까 FOMC 회의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월 11일 새벽 4시에 이제 발표가 나기 때문에 지금 한 이틀 정도, 2일 정도 남았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다들 잘 아시다시피 12월 달에 연준이 0.25% 금리 인하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죠. 그러니까 12월에 인하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10년물은 오히려 4.17%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오히려 시장 금리는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이것 때문에 불안 심리가 작동을 하면서 주식시장이라던가 가상화폐 시장이 힘을 못 쓰고 있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 좀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정책 신뢰에 대한 우려로 8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연준 정책의 신뢰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러니까 12월 달에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그럼 26년도에는, 그리고 지금 물가가 높은데 금리 인하해도 되는 거 맞아?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어쨌든 연준의 정책에 대한 믿음 자체가 흔들리게 되면은 이게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용에 관련된 문제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로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12월 11일 날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이게 빌매가 돼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어쨌든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편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이제 리플 자체적으로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쨌든 리플의 XRP ETF가 상장 한 달 만에 10억 달러를 돌파를 했고, 미국에서는 리플이 월가의 연 10%를 보장하면서 5억 달러 파격적인 투자를 유치를 했다라는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리플은 약 5억 달러 규모의 지분을 매각해서 기업 가치 400억 달러 평가받았고, 그 다음에 주요 월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뭐 리플이 돈이 없어서 투자를 유치하고 막 이랬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연 10% 수익을 보장하면서 사실상 무위험 투자를 기관들한테 제의를 했는데, 이거는 결국 XRP의 결제 및 유동성 역할의 확대에 관련된 기대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팔았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결국 리플이 노리고 있는 글로벌 결제 인프라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투자의 일환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현재 XRP 1000개가 글로벌 송금이 활발화되면서 8만 달러까지 뛴다라는 내용의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전부터 이제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XRP가 진짜 추구하는 목표가 바로 글로벌 국제 송금, 이제 이 부분 분야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단순히 XRP ETF에만 주목하는 게 아니라 이쪽 시장에도 주목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올해 암호화폐 채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근데 기사 내용만 보면 뭐 뻔한 얘기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보면은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에 불필요한 소송과 강압적인 규제로 억누르던 상황에서 벗어나면서 디지털 자산 부분의 성장이 가속화될 준비가 됐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했는데,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미국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리플은 미국 시장에서 사실상 정체 상태였는데, 현재 리플 고객의 95%가 미국 외의 금융기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 고객에는 HSBC라던가 BBVA와 같은 대형 금융기관뿐만이 아니라 일본 등 글로벌 결제 서비스 제공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현재 수조 달러가 글로벌 크로스보더 시장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데, 이 시장은 여전히 50년 전에 개발된 스위프트 네트워크가 주도를 하고 있어서 이를 현대화할 기회가 있다.
라고 하면서 이 스위프트 네트워크 시장을 XRP가 주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고, XRP를 통해서 주식 거래라던가 부동산 매매 등 여러 용도로 채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는 XRP가 화폐처럼 쓰일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3월 24일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본 부동산 대기업인 오픈하우스가 XRP로 부동산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물론 일본에 사는 현지인이 XRP로 부동산을 구매할 일이 없기는 하겠지만은 해외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복잡하게 송금하거나 아니면 이걸 엔화로 다시 환전하는 이런 절차 없이 그냥 XRP로 일본의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XRP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기존의 비트코인을 비롯한 4대 암호화폐로서, 그러니까 진정한 화폐로서의 의미를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아시는 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 스테이블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정적인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안정적인 코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왜 안정적이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건 바로 달러와 같은 안정적인 자산의 가치가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존의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움직임, 그러니까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폐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아무래도 좀 힘든 부분이 있었거든요. 자, 근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달러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 자체가 이렇게 작기 때문에 실제 화폐로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국제 송금을 할 때 수수료가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국가 간의 송금 상황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의 무역 거래에서도 이미 일정 부분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도 이미 마찬가지로 무역의 약 10%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좀 추정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약 313조 원 정도 규모인데 이 중에 테더가 약 199조 원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계 1위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가 담보가치 신뢰와 관련된 논란과 또 미국 정부의 규제 문제로 인해서 상장 폐지가 될 위기에 몰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뭘까요? 이미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테더가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테더를 대신할 만한 다른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 야, 이거 이러다가 갑자기 테더가 상장 폐지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테더에서 다른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가려는 그런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테더를 대신할 만한 스테이블 코인은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테더가 규제로 인해서 위축이 될 경우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코인이다 라고 쓰여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기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테더가 상장 폐지가 되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리플이다 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리플은 이미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고, 또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 아무튼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리플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국제 송금에 특화가 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SBI 레빗이 국제 송금 기축 통화로 리플을 지정하기도 했었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의 상장으로 인해서 그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테더를 제치고 국제 송금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자, 그럼 당연히 리플의 시세에도 긍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리플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겠죠. 자, 그럼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는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구독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분이 받으신 것처럼 그날 샀다 그날 팔 수 있는 단타 코인에 대한 정보를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 44분에 구독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같은 날인 오후 2시 49분에 11월 10일 무료 단타 코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유니스왑을 추천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추천드린 이유로 돌파 후 현재 조정 중이다 라고 이제 이유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매수 가격으로 1080원 이하, 업비트 기준으로 1080원 이하에서 매수하세요 라고 정확한 가격을 말씀드린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따라하기 어렵게 뭐 그냥 지금 매수하세요, 아니면 뭐 돌파하면 매수하세요, 시장가에 매수하세요,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1080원이라고 정확한 가격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손절 가격으로 9,700원이라고 손절 가격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날 유니스왑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좀 확인을 해보면은, 자, 지금 유니스왑의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매수하세요 라고 문자 보내드린 11월 10일 오후 3시경이 바로 이제 요 정도 가격대였거든요. 자, 그러니까 나중에 1시간 봉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매수하라고 말씀드린 1080원이 이 봉의 고점 자리이고, 그리고 제가 손절 가격으로 말씀드렸던 9,700원이 이 봉의 저점 자리 부근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가 손절이고 이 1080원 이하에서 매수하셔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 문자를 바로 보지 못하셨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매수할 기회를 줬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으시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지금 한 31.9% 정도까지, 뭐 거의 한 32%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15% 이상의 수익은 나셨을 거예요. 확인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제가 이렇게 목표가로 당일 15% 이상 수익 시 매도하셔라 라고 말씀드린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던가 XRP 같이 이런 메이저 코인들을 이제 매매하다 보면은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봐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자, 따라서 메이저 코인은 메이저 코인대로 이제 좀 장기적으로 매매하고 단기적으로 다른 코인들에서 단타 수익을 좀 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분처럼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100% 무료로 그날 샀다 그날 팔 수 있는 단타 코인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이제 알려드릴 건데, 다만 이제 이분처럼 이렇게 실제로 문자 받아보시고 또 실제로 매매하셔서 수익 나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기분 굉장히 좋아지시겠죠. 자, 그럼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제 영상에 다시 한 번만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고 또 이분처럼 이렇게 실제로 단타 코인에 대한 정보 받아가셔서 수익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기분 좋게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그날 샀다 그날 파는 단타 코인들만 이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가지고 뭐 대출을 받아서 쓰신다던가 아니면 몰빵을 한다던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험하게 매매하시지 말고 그냥 그날 용돈벌이 한다 아니면 일당벌이 한다 라고 생각하시고서는 매매하시면은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자, 그럼 차트 보면서 구체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단기적으로, 그러니까는 기술적으로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급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직전 저점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밀려서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어쨌든 지금 가격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직전 저점 자리는 깨고 내려오지는 않았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단기적으로 본다,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직전 저점 자리 부분, 그러니까 가격대로 따지면은 대략적으로 한 2,950원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일단 2,950원 자리 깨고 내려오게 되면은 이때는 매도해서 손절 처리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뭐 물론 여기서 지지받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면서 반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직전 고점 자리 부근, 이게 가격대로 따지면 한 3,200원에서 3,250원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자리 돌파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래서 3,250원 자리에서 이걸 돌파가 되는지 아니면 돌파가 되지 않는지 확인한 다음에 돌파되면은 당연히 끌고 가는 거고, 이거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조정받고 빠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뭐 이렇게 삼봉의 모습, 그러니까는 저점 3번 찍고서는 반등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1차적으로 매도해서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12월 11일 새벽 4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이에요. 미국 시간으로는 12월 10일이지만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2월 11일 새벽 4시에 어쨌든 금리 인하가 나오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호재 뉴스들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일단은 12월 11일 새벽 4시 전까지는 매수 포지션을 갖고서는 금리 인하 관련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게 좋아 보여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일정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서는 어쨌든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12월 11일 새벽 4시 전에는 매수 포지션을 일정 부분은 가지고 가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단기로 보시는 분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인 거고, 자, 그러나 나는 단타로 보는 게 아니라 좀 장기로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XRP의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미국 최초의 XRP 현물 ETF가 되면서 즉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관 자금 유입이 들어올 테고, 그렇게 되면 XRP가 비트코인이라던가 이더리움과 같은 지위로 단번에 올라설 것이 분명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ETF 승인과 그에 따른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때 매수하셔서 물량을 쌓아가시는 전략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고 조정받을 때마다 매수해서 물량 쌓아가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에 큰 수익을 내서 계좌의 퀀텀 점프를 이뤄내는 거죠. 자, 근데 아무리 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조정받을 때 아무 데서나 매수하시면은 추가적으로 조정받고, 그러니까 2차 하락 나오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조정이 길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흔들 때 버티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실시간 뉴스 계속해서 확인하고 그에 따른 거래량과 가격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반드시 의미 있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시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 차트나 움직임을 좀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과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필요가 없겠지만은 나는 실시간으로 볼 상황도 되지 않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판단이 안 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참여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한 말도 있고 또 실제로 제 말을 듣고 매수하신 분들도 계시니까는 제 채널의 구독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제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좀 보면서 실시간 대응 방법을 이 텔레그램 방, 제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이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서 전부 다 말씀드릴 테니까 혼자서 아무 가격에서나 그냥 매수 매도 뭐 물타기 하고 이러지 마시고, 적어도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릴 때 그때 제 말을 참고하셔서 매수라던가 매도에 대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워낙 중요하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강조드릴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아니면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지켜볼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는 내용 확인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실지 매도하실지 결정을 하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테니까 늦기 전에 들어오셔서 관련 내용들 실시간으로 확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가 워낙 중요한 자리고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우리는 텔레그램 방에서 뵙고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